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입니다. 우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 저희가 함께 하실 내용은 유형자산의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유형자산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취득원과 관련 내용 혹은 자산의 취득 후에 발생하는 지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유형자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감가상각이고요. 감가상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감가상각 계산 방법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지금부터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내용 제대로 마무리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의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유형자산은 기본적인 특성이 그랬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영업에 장기간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 유형자산의 기본적인 종류는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건설적인 자산, 구축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러한 유형자산들은 특징이나 종류는 정리 가능하셔야 됩니다. 사용하다 보면 이건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치가 점차 감소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쓰면 쓸수록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되는데 그 감소되는 걸 우리는 감가라고 하고요. 그러한 현상을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해서 장부에 반영해 주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산은 그냥 자연적으로 가치가 감소해 그걸 감가라고 하고요. 그걸 장부에 반영해 주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감가라는 말과 감가상각이라는 말은 달라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감가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걸 감가라고 합니다. 가치 감소, 감가. 네. 줄여서 앞뒤를 바꾼 말이죠. 감가는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 감소를 감가라고 하고 모든 자산은 다 가치가 감소된다. 특히 유형자산은. 근데 그걸 장부에 반영해 주는 게 감가상각이다.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장부에 반영해 주는 건데 이 감가상각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원론적인 목적이 뭐냐면 유형자산은 쓰는 기간이 있다. 사용기간이 있다면 전체적인 금액을 그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비용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0원 주고 산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년을 쓸 수 있다면 현재는 100원이지만 10년이 지나오는 가치가 0원이 된다. 그럼 다시 100원 주고 산 이 기계가 10년 동안 가치가 조금씩 줄어서 10년 뒤엔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0원이 돼야 된다. 가치는 감소하고 그걸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장부에 마이너스 형태로 잡아주는 이걸 우리는 감가상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론 우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을 한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감가상각은 언제 하냐? 결산 때 합니다. 12월 31일. 실제 우리가 결산을 하는 12월 31일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결산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 저 뒤쪽 파트에서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재무상태표 구조를 하나 보신다면 재무상태표가 지금처럼 건물 금액이 있다. 1000만원. 이 1000만원의 건물은 금액은 취득 원가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건물을 취득했다. 얼마 주고 취득했다? 1000만 주고 취득했다. 지금까지는 없지만 이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가치가 뭐한다? 감소하겠죠. 그 감소분에 대해서 결산일에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통해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름을 통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합니다. 매년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 걸 장부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반영되냐면 건물 밑에 자산의 차감 형식이 붙는데 그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산이 가치가 감소했대. 그걸 장부에서 줄였어. 그 누계된 금액, 합계 금액이 얼마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고요. 이건 건물 계정 바로 아래쪽에 건물을
건물 금액을 마이너스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1000만 주 건물을 샀는데 지금까지 가치가 300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가 된다? 700이 된다. 건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3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건물의 장부가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의 장부가액이라는 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마이너스한 금액인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몇 월 며칠에 12월 31일에 어떻게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회계 처리해서 계속 누적해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산의 가치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감가상각 누계 금액은 계속 증가해져서 장부상 금액은 점차 작아질 것이다. 건물의 취득 원가 금액을 적어두고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마이너스를 해서 실질적인 장부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유형자산의 가치는 우리가 장부상에 줄여나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감가를 장부에 반영한다. 감가상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유형자산의 종류를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모든 유형자산이 전부 다 사용하다 보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자산 중에 토지 있고요. 토지. 유형자산 1바죠. 1바. 토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건설공사를 위해서 공사를 계속한다. 그때 쓰는 계정 과목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틀린 말인 거죠. 모든 유형자산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들은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감가상각의 기본적인 의미, 특성 보셨다라고 한다면 감가상각 조금 더 친해져 볼게요.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 3요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계산을 위해서는 얼마에 샀느냐, 취득원가가 있어야 되고요. 잔존가치가 있어야 되고 내용연수가 있어야 되는데, 취득원가는 자산을 얼마에 구입했느냐, 매입금액의 취득 부대비용인 매입 제비용을 합한 금액이죠. 자산을 샀어. 이 자산을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다. 그럼 이 비용은 자산 금액에 슝 하고 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취득원가는 취득할 때 금액뿐만 아니라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말고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자산의 증가가 되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기본의 자산의 가치 증가되는 자본적 지출까지 포함해서 취득원가로 인식을 합니다. 취득원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잔존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혹은 유형자산을 10년 쓸 수 있다. 그럼 10년 뒤에 과연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가? 내용연수가 끝나는 종료 시점에 기대되는 가치를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잔존가치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처분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건 크게 여러분들이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연수는 이 유형자산을 과연 몇 년간 쓸 수 있느냐, 이걸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해진 건 취득원가는 정해져 있는 거죠.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잔존가치나 과연 내용연수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막에 금액이 얼마인가, 혹은 몇 년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명확한 금액은 아니죠. 예상적인 수치다라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어쨌건 감가상각 기본적으로 세 가지 3요소 종류는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어떤 것들인지 어떤 의미인지만 정리해 주신다면 외우진 않으셔도 바로 뒤에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감가상각 3요소는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감가상각의 의미, 감가상각의 세 가지 요소 살펴보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감가상각을 한대. 좋아. 유형자산은 가치가 감소한대요. 그러면 그래? 얼마가 감소하지? 이제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지? 라가 있어야 되는데,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 금액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다 학습하시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일단 정액법과 정율법을 먼저 하시고 연수학계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은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어쨌거나 네 가지는 해야 된다.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방법에 대한 특성과 계산 방법, 어떻게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까지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죠. 먼저 보실 건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요,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해진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 그걸 정액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매년 동일한 금액,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내용연수에 똑같은 금액, 정해진 금액을 하는 것이 정액법이고, 이걸 우리는 정액상각 혹은 균등상각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 하겠다. 그게 무슨 법이다? 정액법이다 라는 건데, 정액법은 기본의 계산 공식이 이렇습니다. 정액법의 감가상각 계산 공식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다라는 말은 이건 실제로 얼마에 샀느냐, 내용연수 이후의 금액이 얼마냐 라고 얘기할 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건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내가 100원에 샀는데요, 내용연수 뒤에 금액이 10원이다. 그러면 내용연수 동안 100원짜리가 10원짜리로 변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금액 90원이 자산 가치가 줄어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이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간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감가상각 대상에 대한 이 정액법에 대한 특징보다 이 공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액법 계산 공식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조금 전에 저희가 뭘 봤냐면 감가상각 3요소 보신 기억 납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감가상각 3요소는 기억해야 되는데 안 외우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액법 공식을 외우시면 여기에 감가상각 3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취득원가 얼마에 샀느냐, 잔존가치, 내용연수 다 지난 이후에 최종의 금액이 얼마일 것이냐, 추정치죠. 몇 년 쓸 것이다, 내용연수, 얘도 추정치입니다. 감가상각의 3요소가 정액법 공식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감가상각 3요소를 외우지 말고 정액법 공식을 외우시면 이게 그대로 감가상각의 3요소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취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우리는 100만원에 샀고요. 잔존가치가 20만원, 내용연수가 5년이야. 그럼 정리해보면 내가 100만원에 취득한 자산이 있는데 얘를 몇 년 쓴다? 5년을 쓴다. 그럼 5년 지나면 100만원짜리가 얼마로 바뀐다? 20만원짜리로 바뀐다는 말 아니에요? 취득일이 2000X년 1월 1일이다 라는 걸 참고하셔서 가보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취득원가인 100만원에서 잔존가치 20만원을 차감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80만원 나와. 이 80만원이 뭐가 되냐?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죠.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여기다가 뭘 나눌 거냐? 감가상각 대상금액인 80만원을 나눌 건데 내용연수인 5년을 나눌 겁니다. 다시 하면 감가상각 대상금액 80만원을 5년 동안 균등하게 계산하겠다.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얼마씩 16만원의 가치가 줄어들어. 80만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 그럼 1년 지나면 16만원, 그 다음 1년에 또 16만원, 이렇게 5년 지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80만원이 된다. 취득원가 100만원이 잔존가치 얼마로 바뀐다? 20만원으로 짜잔하고 변신을 한다. 지금처럼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뭐다? 정액법이다. 가장 중요한 건 계산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데리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정액법 보셨고요.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정율법인데, 정액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해진 금액이니까 항상 똑같은 금액을 한다.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되고,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정율법입니다. 정액법이 정해진 금액이라면 정율법은 매년 정해진 비율, 몇 퍼센트 일정 비율로 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정율법은
미상각 잔액, 상각 안 한 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에 해당되는 비율, 정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정률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초기에 감가상각 금액이 많아. 근데 뒤로 갈수록 점차 금액이 작아져. 이걸 우리는 가속상각 방법이라고 하는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금액이 있을 때 앞서 보신 정액법은 내용연수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금액 갑니다. 반면에 정율법은요, 정액은 똑같지만 정율법은 초기는 많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차 그 금액이 작아지는 게 정율법의 특징입니다. 정율법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아닙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뺍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다. 잔존가치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지만 정율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이걸 우리는 미상각 잔액, 감가상각을 안 한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 금액에다가 해당되는 비율, 정률을 곱해서 당연도 같이 감소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취득금액이 100만원이다. 잔존가치가 20만원이고요. 내용연수 5년인데 정액법으로 계산한다면 취득금액,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알아야 되지만 정률법은 잔존가치가 얼마인지 내용연수 얼마인지 이거 별로 안 궁금하다고요. 몇 년 쓸지는 잘 모르겠고 1차적으로는 매년 몇 퍼센트 가치를 줄인다? 40%의 가치를 줄인다는 건데, 정액법과 정률법의 가장 큰 차이는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제가 동일하다 했습니다. 근데 정률법은 뒤로 갈수록 점차 금액이 작아진다며. 어째서? why? 어떻게 해서 작아지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보면 정액법보단 정률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보세요. 정액은 한 번만 하면 되죠. 매년 똑같으니까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연도부터 계산 안 하셔도 돼. 근데 정률은 달라요. 매년 계산을 따로 해야 돼. 자, 1차년도 X1년도의 감가상각 금액은요. 취득금액인 100만원에다가 상각률인 40%를 0.4죠. 0.4를 곱합니다. 40%? 그러면 1차년도에 상각하는 금액이 얼마냐? 40만원. 100만원에 40% 감가상각을 해요. 자, 요건 됐고 2차년도부터가 중요합니다. 2차년도는요. 미상각 잔액이죠. 취득원가인 100만원에서 1차년도에 발생한 감가상각 금액 40만원, 이 금액을 차감을 합니다. 그럼 2차년도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미상각 잔액이 얼마냐면 100만원이 취득원가에서 1차년도 금액 40만원을 뺀 60만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고요. 이 60만원의 기본적인 미상각 잔액에 40% 0.4를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의 금액이 60만원에 40%니까 60만원에 0.4니까 24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1차년도 분명히 40이었는데 2차년도 금액이 확 줄었어요. 24만원으로. 자, 한번 더 가죠. 3차년도는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1차년도 상각금액인 40만원을 빼고요. 2차년도 상각금액인 24만원도 뺍니다. 이걸 다 차감한 금액, 미상각 잔액에다가 0.4%를 곱해서 0.4, 40%를 곱해서 1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정액과 달리 정률은 매년 계산을 달리 하셔야 된다.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 다르게 나오느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미상각 잔액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률을 곱하더라도 같은 비율을 곱하더라도 당연히 금액이 다르게 나오겠죠. 핵심적인 건 초기는 많고 뒤로 갈수록 점차 뭐해진다? 작아진다고요. 정액법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 정율법의 계산 방법 설명드렸고요.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과 정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고 넘어가죠. 자, 우리가 내용 연수가 있을 거고요. 뭐 1차 연도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뭐 이렇게 있겠죠? 이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냐라는 걸 정리해 볼 건데, 정액법과 정률법의 제일 큰 차이점 이거죠.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어떤 금액이건 항상 똑같은 정해진 금액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 요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금액이 바뀌진 않겠죠? 반대로 정율법은요. 가속상각법 초기 연도는 많은데 점차 작아진다고 그랬다. 왜 그러냐면 미상각 잔액에 매년 정해진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초기 연도는 상각이 많고 점차 뒤로 갈수록 금액이 작아지는 게 정율법의 특징입니다.
비교되십니까? 정액법은 똑같은 금액이다. 정률은 초기는 많은데 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률법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결산 때 감가상각비로 분기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을 선택할 거냐 정률법을 선택할 거냐 고민 한번 해보시죠. 뭐가 낫는지. 예를 들어 기준값을 초기 연도로 가정해보죠. 초기 연도만 가정하자면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감가상각비도 많이 나오시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맞으세요? 정률은 처음에 많다. 뒤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러면 초기 연도에 우리가 정률법을 썼을 때 감가상각비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보다시피 정액보단 정률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 비용이 실제 정액보다 정률이 과다 계산돼요. 비용이 과다 계산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커지니까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죠. 왜 자산의 가치가 내가 건물이라는 취득 원가가 있다면 이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갈 거고 건물의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서 뭐를 창부금액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질적인 자산의 금액은 어떻게 낮아진다. 과소계상된다는 거죠. 초기 연도의 정률법은 비용이 많이 나와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어.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이익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냐. 비용이 과다 계산되니까 이익이 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익이 과소 계산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산되고요. 마지막에 자산이 과소 계산되니까 자본도 과소 계산이 됩니다. 이건 정률의 특징이죠. 정액과 비교한 정률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건데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법인세 측면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기업의 법인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초기연도 전제조건이 초기연도입니다. 이게 정액을 하나 정률 하나 저 뒤로 가보면 똑같아. 어차피 감가상각 계산금에 다 감가상각하게 되는데 초기 연도만 딱 비교했을 때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 누가 유리하냐라고 물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초기 연도만 딱 비교하면 정액이 유리하냐 정률이 유리하냐라는 건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 결론적으로는 당기순 이익과 직결적인 연결이 되겠죠. 초기 연도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 누가 유리하냐? 결론도 말하면 정액보다는 정률이 초기 연도는 훨씬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요. 뭐가 작게 나와? 이익이 작게 나온다고요. 뭘 작게 내도 돼? 세금을 작게 내야 되죠. 법인세 측면에서 초기 연도만 비교한다면 정액보다는 정률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비용이 과다 계산되어서 이익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계산 방법만 비교해보면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 누가 더 쉬우냐? 뭐가 더 쉬우시던가요? 정액이 훨씬 쉽지 않던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감가상각을 할 때 정액법 한다, 정률법 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막 1차 연도, 2차 연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냐면 프로그램상에 자산을 등록을 해주잖아요. 회계 프로그램에 자산 등록을 하면 감가상각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금액을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이 자산을 정액으로 할 건지 정률로 할 건지 방법만 선택하면 되는데 세법상에는 자산 유형에 따라 정액법과 정률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할 거고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는데 초기 연도에 누가 더 유리하냐라고 물으면 정액보다는 뭐가 더 유리하다? 정률이 유리하다. 왜? 비용이 많이 나오시고 자산이 조금 작게 잡히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잡히니까 이익이 작게 나와서 법인세를 작게 내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감가상각 방법에서 정액법과 정률법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보실 내용은 연수합계법입니다. 연수합계법의 연수는 내용연수를 말하고요. 내용연수합계법이라고 해서 얘는 정액법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릅니다.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잔여 내용연수를 곱하고 내용연수 합계를 나눈 금액을 감가상각비 인식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돼. 이건 정액보다는 연수합계법이 내용연수 초기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정률법과 형태는 비슷합니다. 이걸 가속상각방법이라고 해서 감가상각할 때 초기는 많이 나오고 뒤로 갈수록 점차 금액이 작게 나온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연수합계법은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다. 그럼 이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연수를 나누면 그냥 내용연수 나눠버리면 매년 똑같이 가는 무슨 법이 정액법이 되지만 연수합계법은 이 금액을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여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즉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설명드리고 다시 볼게요. 100만원인 취득금액인 유형자산이 있다. 잔존가치는 20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다 라고 했을 때 취득원가인 100만원에서 잔존가치 20만원을 뺀다? 이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죠. 연수합계법엔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직접 계산해보면 되지 뭐. 엑셀런더부터 먼저 가볼게요. 100만원에서 20만원을 빼요. 이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잖아. 취득원가가 100만원에서 잔존가치 20을 빼면 우리는 80만원을 감가상각 할 거다. 여기에서 나누기 5, 그냥 내용연수 나눠버리면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그렇죠. 정액법이다. 연수합계법은 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에 곱하는데,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하는데 뭘 곱하냐면 15분의 5를 곱합니다. 여기 나오는 15가 무엇이냐? 이 15라고 하는 건 내용연수의 합입니다. 내용연수는 1차 연도는 5년, 2차 연도는 4년, 3년, 2년, 1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10부터 1까지 합한 55라는 금액이 기준금액이 될 것이고 지금은 5년이니까 15년입니다. 전체 내용연수 합분에 남아있는 내용연수 1차 연도니까 첫째 연도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건 몇 년 남아있다? 5년 남아있겠죠. 15분의 5를 곱해서 이걸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연도는요. 100만원에 20만원 그대로 뺍니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곱할 때 뭘 곱하냐? 15분의 4를 곱하는데 15는 내용연수 합이죠.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1차 연도가 5였다면 2차 연도는 당연히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남아있는 연수니까 1차 연도는 5년 남아있는 거, 즉 감가상각을 5번 해야 되는 거고 2차 연도는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몇 번 남아있다? 4번 남아있다가 되겠죠. 계산하시면 21만 3,334원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연도는 100만원에서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잔존가치 20만원 뺏는 감가상각 대상금액 얼마에다가 80만원에다가 세 번째 연도니까 15분의 얼마를 3을 올립니다. 즉 다시 하기해서 위에 내용연수 합계산할 때 5, 4, 3, 1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잔존 연수가 되겠죠.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까지 잔존 연수를 줄여가면서 계산해서 매년 금액이 지금처럼 다르게 나오는데 가속상각법이라고요. 초기는 많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점차 작아지는 방법. 이걸 우리는 가속상각법이고 연수합계법도 정률법과 함께 대표적인 가속상각 방법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공식을, 계산 공식이 정리가 되어야 계산 예제 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수합계법 살펴보셨고 마지막 보실 내용은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줄이는데 말 그대로 기준이 금액도 아니고 정해진 금액도 아니고 정해진 비율도 아니고 내용연수도 아니다. 뭐가 문제다?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 금광, 산인데 금이 안에 내장돼 있어. 금이 이만큼 들어있는 산이 있다. 이 산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일정금을 주고 샀어요. 사볼까?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줬다. 그럼 이 100억이란 산을 샀는 건 산 안에 금도 한 100억 원어치가 있다는 말 아니야? 그럼 현재 이 산의 이 금광의 가치는 100억인데 점점 금을 캐. 그럼 산 안에는 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도 100억에서 점점 뭐 할 것이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금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 자산의 가치를 생산량으로 비례하고 생산량에 의해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를 줄여준다? 그걸 감가상각 방법 중에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총생산 가능량이 나올 거고요. 이걸 실제 생산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인식하는데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죠. 얘는 뭐하고 똑같아? 정액법 똑같고 연수합계법도 똑같습니다. 연수합계법은 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에 내용연수 합분의 잔존연수를 곱하지만 생산량 비례법은 총생산량,
내가 생산 가능한 총생산량 중에 실제로 생산한, 다시 이야기하면 전체 내가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20개 생산했다면 100개 중에 20개 생산했으니까 20%를 생산한 거죠. 그럼 자산의 가치도 20%가 줄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죠. 자, 취득금액이 100만원 있습니다. 잔존가치가 20만원 있고요. 내용연수 5년인데 생산량 비례법은 내용연수는 필요 없습니다. 자, 2000X년 1월 1일에 취득했는데 별로 뭐 중요하진 않고요. 예정 총생산이 100톤. 우리는 100만 조 취득해서 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X1년도에 몇 톤 생산했고 20톤, X2년도에 40톤, X3년도에 25톤 생산했다. 그럼 20, 40, 35 다시 하면 95톤 맞죠? 85톤인가? 네, 계산이 안 되네요. 85톤 생산했으니까 100톤에서 15톤 아직 남아있다. 그 금액만큼의 자산가치 남아있지만 85톤 생산했다면 85톤 생산한 만큼은 가치가 어떻게 줄어드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생산량 비례법의 감가상각비는 첫 번째 100만원에서 20만원 뺀다.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7권가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인 차감한 금액인 잔존가치를 차감한다. 100에서 20만원 빼고 나면 80만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요. 여기에다 곱하는데 뭘 곱하냐? 전체 생산을 100톤을 할 수 있다. 이 100톤이라는 금액 중에 우리는 몇 톤? 20톤을 X1년도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X1년도는 100 중에 20이죠. 20%라는 금액이 줄어들게 감가상각이 되게 됩니다. X2년도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80만원에 곱하기를 할 건데 얼마를 곱한다? X2년도는 40톤을 생산했으니까 100분의 40으로 가죠. 이 100이라는 금액은 앞서 말했듯이 예정 총생산량입니다. X1년도에 20톤, X2년도 40톤, X3년도 25톤 뭐 등등등 해서 1년 동안 혹은 전체 기간에 생산 가능한 총 예정 생산 우리는 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20톤, 100톤 중에 40톤 생산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 금액이 계산이 되게 되고요. X3년도 마찬가지 감가상각 대상 금액 80만원에 곱할 건데 뭘 곱하냐? 3년도가 25톤 생산했으니까 100분의 25를 곱하겠죠. 그래서 당연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생산량 비례법은 시간이 준다고 해서 금액이 줄거나 시간이 는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 아니죠. 이건 무엇에 의해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생산량 비례법이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에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었고 여러분들 공식을 대입해서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게 자격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된다는 원리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관련된 기출문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가? 자, 첫째는 정액법을 물었고요. 정율법을 물었네요. 이건 제가 좀 전에 학습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린 내용이죠.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뭐를 뺀다? 잔존가치를 뺍니다. 잔존가치를 빼면 그게 뭐가 되냐?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나오죠. 반대로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뭘 빼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죠. 정액법은 실제로 감가상각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본다면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 미상각 잔액의 정률을 곱하는 것이 정률법이었습니다. 문제 답은 1번이 될 건데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까지 4가지 기본적인 계산 방법, 감가상각 계산 방법에 대한 공식은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액이 되건 정률이 되건 생산량 비례법이 되건 연수학계법이 되건 자산의 가치를 줄인다. 그럼 어떤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할 것이냐? 저희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회계 기말 결산 때 한다라고 했고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계정과 비용이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판매관리비로 판관비로 분류되어 있는 게 보편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조 공정에서
공장에 발생한 금액이 있다면 그건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제조 원가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라는 걸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걸 간접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가 간접법도 있고 간접법이 아닌 것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그게 바로 직접법과 간접법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줄이는데 직접법은요, 자산의 가치를 직접 줄이는 거예요. 간접법은 간접적인 방법을 줄입니다. 직접법이라고 하는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액에 대한 해당액을 자산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반면에 간접법은요, 차감 계정을 통해서 하는데 앞서 우리가 학습한 감가상각 누계액 그 자체가 바로 간접법입니다. 직접법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간접법은 유형자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은 무형이야, 간접은 유형이야 이거 아니라고요.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입니다. 예를 든다면 무형자산은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을 놓고 대변에 영업권 이런 계정 과목, 자산 계정 과목을 바로 줄입니다. 우리가 감가상각 금액이 자산 자체에 대한 금액의 차감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걸 직접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간접법은 감가상각을 하는데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관리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신 거 내가 건물을 1000만원에 샀다. 그럼 이건 취득원가고 이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이 있다면 건물의 실제 가치는 얼마다? 700이다. 지금처럼 건물의 가치를 줄이긴 줄이는데 직접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줄이는데 이걸 우리는 유형자산의 간접법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형은 직접법을 많이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무형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유형자산은 내가 뭐라고 그랬지?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간접법을 많이 쓰고 있고 그 간접법이라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말합니다. 반대로 무형자산은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을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이는 직접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저희가 뒤에서 학습할 무형자산의 경우에 자산의 가치가 있는데 감가상각이 있고요. 지금 내용에 보면 감액손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액손실은 필요하면 좀 뒤쪽에 우리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기본 내용만 정리하고 합니다. 유형자산을 100원에 샀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 즉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 그걸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했습니다. 장부에 반영해 주는 거 감가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다면 감액손실은 뭐냐면 100원인 자산의 가치가 현재 100원인데 쓰거나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가치가 훅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친환경 기계장치가 100원짜리 있었는데 지금 100원이야. 우리는 감가상각 하고 있어. 근데 얘랑 훨씬 더 좋은 기능에 훨씬 더 좋은 기계가 생겼단 말이에요. 새로 개발되었다. 그럼 걔가 120원이다. 20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럼 이런 경우에 야 20원 차이 나니까 우리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쓰자. 그래서 좋은 걸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100원짜리 얘는 가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가치가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생겼는데.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 나는 금액 우리는 뭐라는 표현을 감액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손상차손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뒤에 우리 마지막 파트 부분에서 기회가 된다면 살펴보도록 하시죠. 유형자산 관련된 감가상 관련된 예제 문제 하나, 기출문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감가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네요. 1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해서 결정한다. 그렇죠. 네,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됩니다. 2번 감가상각 주된 목적은 취득 원가의 배분이다. 이거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자산을 샀는데 쓰다 보면 가치가 줄어드니까 이걸 내용연수에 비례해서 기본적인 취득원가 내용연수마다 비례해서 비용화시키겠다.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했습니다. 3번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관련된 경우가 있다. 다른 자산에 그렇다면 그 해당 자산의 제조 원가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른 자산에 환계되는 거라면 그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제조 원가, 비용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보기 4번에 가보면 정률법은 내용 주도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동일하게, 이거 틀렸네요. 완전. 정률법은 초기는 많지만 뒤로 가서 점차 작아지는 게 정률법이고, 매년 동일하게 상각이 반영되는 건 정률법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다? 정액법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감가상각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계산 예제까지 보셨는데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계산 과정, 공식에 대해서 정리가 되시셔야 실제 예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건데, 지금 보시는 문제는 X1년부터 X3년도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즉 각각의 방법으로 정액, 정률, 연수합계, 생산량 비례 각각의 방법으로 감가상각 계산하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건 이미 계산은 해드렸어요. 앞서 제가 4가지 방법 설명하면서 여기 있는 이 예제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계산은 앞쪽 부분, 앞 예제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그 계산 예제 결과를 토대로 각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금액 계산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방법은 정액법일 텐데, 정액법 기준할 때 1차년도의 감가상각 금액은 16만원. 문제는 정액은 매년 동일하니까 1차년도 금액이 끝까지 가겠죠. 매년 16만원씩 상각을 하게 될 건데, 이 금액은 취득원가인 100만원에서 잔존가치 20만원을 빼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5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이 되겠죠. 회계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매년 감가상각비 16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원으로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X1년도부터 X3년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요. X1년도에는 16만원 될 거고, X2년도에 또 16만원 상각할 거니까 32만원, X3년도에는 48만원이란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반영될 것이며, 취득원가에서 이 각각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연도별 장부 금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X3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48만원이니까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52만원이 장부 금액이 되겠죠. 기본적인 정액법에 대한 계산 공식은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보실 방법은 정율법입니다. 정액법이 정해진 금액이라면 정률법은 정해진 비율이죠. 40%, 정률을 0.4라는 40% 정률을 반영을 할 건데, X1년도에 4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몇 퍼센트를요? 40%, 0.4를 곱해서 계산된 금액이죠. 회계 처리한다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올 건데, 1차년도에는 40만원이 반영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원으로 들어갈 거고, X2년도는 2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건데,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1차년도 누계액 빼죠. 마이너스한 미상각 잔액 금액의 40%, 0.4를 곱해서 X2년도 24만원 나올 거고, 마찬가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계를 하면 X2년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64만원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X3년도 계산하시면 100만원에서 1차년도 40만원, 2차년도 24만원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하시면 14만 4천원이라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고, 회계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감가상각 누계액은 78만 4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시면 장부 금액이 계산되실 건데, X3년도의 장부 금액은 21만 6천원이 되게 됩니다. 정액법, 정률법 보셨고, 세 번째 방법 연수합계법으로 갈 건데, 연수합계법 X1년도 금액은 26만 6,667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잔존가치 20만원을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금액에 곱하기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 합이죠. 15분에 5년이니까 5, 4, 3, 2를 더했는 15분 1차년도는 5를, 2차년도는 15분의 4를, 3차년도는 15분의 3 이런 형태로 계산하시게 되는데 회계 처리는 상각비 대변의 누계액에서 장부금액이 반영될 때 1차년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대로 26만 6,667원이고요. 2차년도 상각금액은 21만 3,333원이 나옵니다. X 2년도의 누계액은 48만원으로 바뀔 거고 X 3년도의 감가상각비가 16만원이 계산될 건데 16만원이 반영되면 X 3년도의 누계액은 6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하면 장부금액이 계산될 것인데 X 3년도에 연수합계법의 장부금액은 36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액법이 되건 정율법이 되건 연수합계법이 되건 감가상각 계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장부금액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각 연차별로 X1년, X2년, X3년 최소한 자산 하나에 대한 3개 연도 정도는 감가상각 계산을 무조건 해 보셔야 하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살펴보셨고 마지막 예제는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죠. 우리 문제 보시면 예정 총생산량이 100톤이고 X1년도에 20톤, X2년도에 40톤, X3년도에 25톤 이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하는데 X1년도에 16만원 나오거든요. 이 금액은 취득원가인 100만원에 잔존가치 20만원을 뺀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죠. 곱하기 예정 총생산량 100분의 실제 생산량 20% 계산을 한 거고요. X2년도는 100분의 40, X3년도는 100분의 20% 계산하겠죠. 감가상각하는 회계 처리는 동일하고 장부금액이 X1년도의 누계액은 16만원이고요. X2년도는 32만원이 감가상각 될 거니까 X2년도의 누계액은 48만원으로 바뀝니다. X3년도는요. 2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올 것이고 2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면 X3년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68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차별로 취득원가에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을 하시면 X1년, X2년, X3년에 각각의 장부금액 확인되실 거고 X3년도에 장부금액은 생산량 비례법일 때는 32만원이 답이 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4가지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감가상각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장부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본적인 정리는 적어도 이 예제 문제는 한 번쯤 더 풀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가상각 관련된 기출 예제 문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0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500만원의 취득을 구입을 하고요. 취득세가 50만원 들었답니다. 현금 지급했다 나오네요. 어쨌건 X1년 12월 달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이 문제 핵심은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취득원가 즉 감가상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500만원을 기준해서 상각할 거냐 여기에 취득세 50만원까지 보태서 550만원을 기준에 상각할 거냐는 결과가 달라지겠죠. 우리는 자산 취득할 때 비용이 발생하면 특히 취득세 매입 재비용이잖아요. 원가가 어떻게 슝 들어온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건물의 취득원가가 500이 아니라 550이 됩니다. 건물 취득원가 550에 잔존가치가 얼마냐 문제에서 0원이라고 했거든요. 잔존가치 0원을 빼고 내용연수가 몇 년을 나눈다? 10년 나눈다. 550을 10년으로 나누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매년 55만원씩 감소가 되겠죠. 문제 답은 4번인데 정액법에 대한 상각비 계산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 100만원에 취득한 비품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데 순장부 금액이 얼마나 물었어요. 두 번째 문제 핵심은요. 순장부 금액도 중요하지만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 자, 이 자산을 언제 샀다고요? 7월 1일에 샀대요. 1월 1일에 산 게 아니라 7월 1일에 샀답니다.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취득원가는 100만원 정해져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야 창부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가상각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취득원가 100만원 금액에 잔존가치는 취득원가 10%니까 10만원을 뺍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90만원 될 거고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0으로 나누면 9만원의 금액이 나오세요. 취득원가가 1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9만원이라면 장부가액이 91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4번을 체크하시면 탈락. 틀립니다. 왜 틀리냐?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이 9만원이란 금액은요. 1년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이거든요. 제 문제를 보면 7월 1일에 샀다고. 그럼 7월 1일에 샀다는 말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걸 사용한다는 말 아니에요? 6개월이죠. 따라서 9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12분의 6을 해서 월할 계산해 주셔야 돼요. 1년분을 사용했다면 9만원이 줄겠지만 6개월이니까 절반이 4만 5천원이 줄 거고요.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4만 5천원이 반영되면 실질적인 장부금액은 95만 5천원이 됩니다. 앞 문제는 취득원가가 중심이라면 지금 이 문제는 7월 1일에 취득했다. 따라서 감가상각하는 건 6개월분만 반영한다. 라는 것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 계산한다. 이거 잘못된 말이죠. 동일한 금액 계산하는 건 정액법에 대한 설명이고 연수합계법은 가속상각법, 내용연수합분의 잔존연수로 가는 처음은 많고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 3, 4번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2번부터 보면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원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이다.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비례해서 배분화시키는 게 감가상각의 주된 목적이다라고 했고요. 감가상각비가 제조와 관련될 때 제조 원가로 넘어갑니다. 4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잔존가치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잔존가치가 이 금액일 것 같다라고 인식이 될 때는 보고기간 말에 검토해서 금액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앞서 풀었던 계산 예제 중에 자산을 1월 1일에 취득했냐 7월 1일에 취득했냐 달라진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한번 살펴볼 건데 감가상각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힘나는 힘. 유형자산을 모든 자산이 다 1월 1일에만 취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연도 중에 중간에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건 사용한 기간을 월 단위로 반영해서 월할 상각이라는 걸 한다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을 사용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취득금액이 100만원짜리 기본적인 자산이 있다. 잔존가치는 10만원이고요. 내용연수는 5년인데 취득일이 9월 1일이래요. 이 말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9, 10, 11, 12 몇 개월 사용했다. 4개월 사용한 거죠. 그럼 감가상각도 당연히 4개월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과 정율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액법으로 한다면 취득원가 100만원에 잔존가치 10만원을 뺍니다.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90만원 나올 거고요. 그 90만원을 내용연수인 5년으로 나누면 나오는 금액이 답이 아닙니다. 그 답은 1년 동안 감가상각 금액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2분의 4죠. 12개월 중에 4개월분만 인식하겠다. 정액법으로 계산하시면 6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산될 거고요. 정율법은 취득원가죠. 100만원에 대해서 정률 0.3을 곱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계산된 금액은 1년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이고 12분의 4를 계산하시면 4개월분에 대한 10만원의 감가상각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드렸듯이 연도 중에 중간에 취득했을 때는 월할 계산해서 월할 상각을 해주셔야 된다. 개월수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액법과 정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비교해드리자면 정액법은 항상 동일한 금액이다. 다만 정율법은 초기는 많고 뒤로 가서 점점 더 작아진다라는 형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수합계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액법과 정율법에 대한 방법은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셔야겠고요. 앞서 보신 4가지 방법에 비교해서 장부금액 계산은 예제 문제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특징, 감가상각 방법과 계산 예제에 대해서 학습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처분 손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도 많고 반드시 복습,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